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벌써 공통수학 1의 마지막 단원에 왔어요. 오늘 마치면 공통수학 1이 이제 끝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공통수학 2 시작합니다. 됐죠? 개념석 없으신 분들은 개념석 미리 준비하고요. 공통수학 1의 마지막 단원이 행렬이에요. 행렬은 새 교과정이 새로 포함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학에 가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됐죠? 행렬을 잘 이용하면 복잡한 식을 아주 간단히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도구인데요. 고등학교 이런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표현법만 좀 소개하는 거예요. 됐죠? 행렬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통 행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행, 1행 그러고요. 몇 행, 2행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하면 뭐라고? 열이다. 1열, 2열, 3열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A 가게와 B 가게가 있는데요. A 가게, B 가게에서 쌀, 보리, 그 다음에 이런 쌀, 보리, 그 다음에 찹쌀 이런 게 있으면요, 그죠? 여기 얼마? 10kg, 20kg, 30kg, 20kg, 10kg, 20kg 이런 것들을 가볍게 그냥 뭐만 쓰는 거예요. 수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쳐서 표현하는데요. 얘를 보다 1행이다, 2행이다, 1열이다. 그래서 이놈 뭐라 그래요? 1행 1열의 원소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행렬을 표시할 때는요. 크게 대문자를 쓰는데요. 이렇게 1행 1열은 이렇게 써요. 소문자 1행 1열의 원소다. 얘는요. 1행 2열의 원소다. 얘는요. 1행 3열의 원소다. 이렇게 쓴다고. 얘는요. 2행 1열의 원소, 2행 2열의 원소, 2행 3열의 원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행렬은 행이 2개, 열이 3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떤 행렬이 AIJ라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I는 2개 있고요. J는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찌됐든 행렬을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행렬의 표시법을 잘 이해한다 그러고요. 특별히 이런 행렬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행렬이요? 이렇게 행과 열의 숫자가 똑같은 것, 행도 2개, 열도 2개 이런 것들을 정사각행렬이다 그래요. 그죠? 정사각행렬, 행이 2개, 열이 2개, 2차 정사각행렬 또는 행이 몇 개고 이렇게 3개고 열도 몇 개면 3개면 뭐다? 3×3이다. 행도 3개, 열도 3개 그래서 뭐다? 3차 정사각행렬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행과 열의 숫자가 똑같은 걸 우리가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새로운 표시법을 했으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슨 등? 상등이다. 두 행렬이 같은다는 건 뭐냐? 두 행렬이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야 돼? 꼴이 같아야 돼. 모양이. 그죠? 그러니까 2×2면 2×2, 3×3이면 3×3 이렇게 꼴이 같은 꼴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응하는 성분이 같아야 돼. 행렬 A에 있는 성분과 행렬 B에 있는 성분이 일치해야 돼. 행렬 A의 1행 2열의 성분과 행렬 B의 1행 2열의 성분이 같으면 두 행렬은 뭐하다? 같다. 이렇게 쓴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A, B, 0,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2, 3, C, D가 있으면 모양이 뭐예요? 2×2 행렬로 같고 대응하는 성분이 이렇게 같아요. 1행 1열 A값 얼마? 2, B값 얼마? 3, C값 얼마? 1, D값 얼마? 0이었군요. 미안해요. D값 얼마? 1. 그래서 우리가 꼴이 같고 대응하는 성분이 같으면 두 행렬은 무슨 등? 상등이다. 됐죠? 좋습니다. 이런 행렬의 기본적인 연산이 필요한데요. 행렬의 기본적인 연산 뭐가 있을까요? 어떤 행렬끼리 더하고요. 또 어떤 행렬의 상수배도 하고요. 실수배도 하고요. 또 행렬에 하게 돼? 곱하기도 해요. 됐죠? 이게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연산법인데요. 행렬끼리의 덧셈 뺐으면 반드시 똑같은 꼴이에요. 같은 꼴. 그죠? 같은 꼴이 자꾸 나오네. 같은 꼴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끼리, 대응하는 성분끼리만 할 수 있어요. 대응하는 성분끼리만 더하고 뺄 수 있어요. 됐어요? 행렬을 덧셈 뺐으면 예를 들면 이게 뭐지 여러분? 2행 1열이네. 그죠? 그러면 여기도 2행 1열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더하라 그러면 성분끼리 이렇게 더해서 얼마? 4. 이렇게 더해서 얼마? 6. 됐죠? 이렇게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고 뺀데 빼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모양이 같으니까 2행 1열이니까 이렇게 빼면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빼면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고 뺀다. 행렬의 덧셈 뺐으면요. 거기에 반해서 실수배는 뭐냐? 실수배는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렬에 실습이 한다 그 말이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실습에는 각각의 성분을 다 두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2, 4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공통이 이렇게 묶어서 1, 2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수학은 항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수학 거꾸로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실습에 달하는 성질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과 실습에 관한 이런 연산적인 성질은요. 수의 성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수의 성질에 수의 식과 성질과요. 그래서 행렬이 무슨 셈? 교환 법칙. 됐죠? 덧셈은 교환 법칙. 행렬 A를 이렇게 더하는 거나 어떻게 더하는 거나 이렇게 더하는 거는 뭐가 차이가 있겠어? 어차피 대응하는 성질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죠? 행렬을 뭘 덧셈에서 이렇게 더하거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이렇게 먼저 더하거나 이렇게 먼저 더해도 별반 문제 없대요. 그죠? 행렬이 무슨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이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덧셈 뺄셈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행렬에서 중요한 연산이 바로 행렬의 무슨 셈? 곱셈이에요. 그죠? 행렬의 곱셈은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곱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공통석 2에 가면 본격적으로 함수 시작할 텐데요. 함수의 성질이 행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이해해둬야 되는데 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지려면 얘가 앞에 가는 행렬인데 앞에 가는 행렬이 만약에 m by k다. mn k열이고요. 뒤에 오는 행렬이 뭐이면 k행 n열이면 그러면 잘 보세요. 앞에 가는 행렬이 열과요. 뒤에 행렬의 행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곱셈이 가능하고 결과는 뭐로 오죠 여러분? 결과는 m by n은 열로 와요. 됐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 보세요 여러분. 앞에 가는 행렬이 2행 2열이에요. 그럼 뒤에 오는 놈은 뭐라고요? 와 이렇게 2행 1열이 돼. 그래서 이렇게 같아야만 곱해지고요. 결과는 1행 1열. 1행 1열이 뭐예요? 원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곱하는지 보여줄게. 앞 1행과 1열을 이렇게 쿵짝짝 하는 거예요. AX보다 BY다. 그래서 1행 1열로 온 거예요. 됐습니까? 행렬은 무슨 셈? 곱셈이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다시 AB가 1행 2열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2행 2열 한번 줘볼까? 그러면 이건 2행 2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으니까 죽고 답은 1행 2열로 오는 거예요. 1행 2열로 온다. 그죠? 그러니까 행이 하나고 열이 두 개. 보세요. 1행과 1열이 쿵짝짝 그러니까 어떻게 돼? 1행과 1열이 이렇게 AX, BD가 되고요. 그죠? 오케이? 1행과 1열이 또 1행과 2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행과 2열이니까 이렇게 놓고 이게 조금 지저분했네요. 그죠? 1행과 2열이니까 행이 하나고 열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갑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다시 써줄게. 1행과 1열이 어떻게? AX, BD 됐죠? 1행은 끝났어요. 또 1행과 뭐가 2열이 그 다음에 뭐예요? AY, BU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죠? 결과는 뭐다? 1행과 2열이다. 열이 하나, 행이 두 개다. 됐으니까 조금 더 A, B, C, D에다가 이거 2행 2열이죠? 거기다가 X, Y, T 곱하고 X, Y, T, U를 곱하면 이것도 2행 2열이니까 이렇게 주고 결과는 2행 2열로 오는 거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1행 1열의 원소는 1행 1열 어떻게 AX, B, D 또 1행 2열 어떻게 AY, B, U 또 2행 1열 C, X, A, D 2행 2열 C, Y, A, U 그래서 결과는 뭐로 나온다? 2by 행렬로 나온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연산을 잘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그치? 행렬의 곱셈의 성질이요. 행렬은 이렇게 앞에 가는 행렬의 뭐와 열과 뒤에 오는 행렬의 뭐가 행이 같아야 곱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행렬이 1by 2행렬이고 어떤 행렬이 2by 1행렬이면 이렇게 가고 결과는 뭐로 오는데요? 1by 1행렬로 오는데요. 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B가 앞에 오고 A가 뒤에 오면 가능하네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없어지고 결과는 2by로 오는데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얘는 B, A, 2by 행렬인데 얘는 아까 1by 1이었잖아요. 얘는 2by 2고요.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의 뭐는 교환 법칙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됐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A, B의 곱이 1by 1이고요. 뒤에 것은 A, B의 자리를 바꾸면 2by가 나오기 때문에 행렬의 모양 자체가 달라져서
행렬이 같지 않은 행렬이에요. 됐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 무슨 법칙은 교환 법칙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행렬은 절대로 자리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뭐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곱하나 이렇게 먼저 곱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순서만 바꾸지 않은 거니까 어차피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계산법이 나올 테니까요. 됐죠? 그래서 행렬의 기본적인 곱셈 또 분배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뭐만 하지 않으면 자리만 바꾸지 않으면 교환하지 않으면 그래서 거꾸로도 교울 수 있죠. 공통수 얘를 묶어서 이렇게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얼마든지 분배 법칙도 가능하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행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행렬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름하여 2라고 많이 쓰는데요. 단위 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위 행렬. 단위원 수학에서 단위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단위원은 아주 기본적인 원소예요. 덧셈이 우리 항동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단위 행렬 그래서 단위 행렬은 뭐냐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대각성분이 1이고요. 나머지가 0이면 이런 대각성분이다. 왜냐면 얘가 A11이고 얘가 A12, 2잖아요. 그러니까 행과 L의 인덱스가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각행 성분이다 그러는데요.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면 이거 뭐예요? 2차 단위행렬이다 그래요. 2차 단위행렬. 그죠? 3차 단위는 뭐죠, 여러분? 이렇게 같고 나머지가 다 뭐이면 0이면 이런 것들 뭐라고요? 3차 단위행렬이다 그래요. 그죠? 단위행렬은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위행렬에 어떤 행렬을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냥 A잖아요. 그죠? 옆 곱하면 그냥 B고요. 옆 곱하면 그냥 C고요. 옆 곱하면 그냥 D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행렬의 단위행렬을 곱해도요. 그 행렬의 변화가 없어요. 됐죠? 숫자에서 곱셈이 1이나 비슷한 거예요. 됐지? 단 행렬의 곱셈은 자리 바꿀 수 없는데요. 단위행렬은요. 자리 바꿔도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면 A, B, C, D가 앞에 오고 단위행렬이 뒤에 와도 상관없다는 게 A, B, C, D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행렬은 뭐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이 단위행렬이 기본적으로 행렬의 곱셈이 뭐는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위행렬은 교환을 성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공식, 전개 공식, 곱셈 공식 성립해요. 무슨 소린가 하면 A제곱 B제곱이 뭐죠 여러분 이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성립해요? 절대로 안 행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뭐죠? A제곱 이걸 거듭제곱이다 행렬 똑같은 거 두 번 이렇게 하면 뭐죠 여러분? 마이너스 AB고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플러스 BA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잖아. 그죠? 행렬이 이거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써놔야 돼요. 됐죠? 절대 이렇게 같아질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뭐가 오면 보세요. 단위행렬은요 수십 번 곱해도 단위행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여러분?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좋아요. 왜냐면 전개해볼까요 여러분? 앞 하면 a제곱이고요. 앞 하면 a2고요. 앞 하면 2a고요. 앞 하면 2제곱인데 얘는 뭐 2는 있으나 말하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2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단위행렬은 수십 번 곱해도 단위행렬이거든요. 따라서 단위행렬이 들어와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기본적인 연산의 법칙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삼승이 되게 중요한 공식이었는데 그죠? 2는 안 써도 되니까 보세요 여러분. A 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뭐죠? A 세제곱 B 세제곱 앞에 거 빼기 뒤에 것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것 뒤에 거의 제곱. 잡으세요. 어떻게 써도 좋겠어요 여러분? A 마이너스 단위행렬에 A 제곱에 요 2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요 2의 수십 번은 그냥 2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위행렬이 있으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자연스럽게 성립할 수 있다. 왜? 교환이 성립하니까요. 그죠? 교환이 성립. 수화식에서는 교환이 성립했잖아요. 그죠?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2는 수화식에서는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행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렬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단위행렬을 포함하면 얼마든지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됐죠? 이 단위행렬을 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교과정엔 잘 안 나오지만 가끔 모의고사에 등장하니까 이렇게 바로 뭔가 하면 케일리 해밀턴의 법칙이다. 됐죠? 케일리 해밀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케일 해미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케일 해미턴 법칙이 뭐냐 하면은요. 미안해요. 오래 안 쓰니까 그죠? 케일 해미턴이다. 그럴 거예요. C-A-Y-L-E-Y 케일 해미턴. 원래 이 법칙은요. 어떤 2바의 행렬이 무조건 하나 있으면은요. 보세요. 그 행렬을 두 번 곱하고요. 대각원소 A 플러스 D의 행렬 A를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또 AD, BC 중요해. AD, BC에 무슨 행렬? 단연일이 있으면 항상 성립한대요. 그래서 어떤 2바의 행렬이 주어졌을 때 차수가 높은 것들을 계산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케일 해미턴 법칙이요. 조심해야 될 것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항상 그 행렬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고요. 이게 성립해서 차수가 높은 행렬을 계산할 때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활용도가 높은 아주 중요한 법칙에 속한데 이름하여 뭐다? 케일리 해미턴의 법칙이다. 됐죠? 그래서 행렬에서 되게 중요한 논제를 활용하니까 잘 이해되는 게 좋겠어요. 행렬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뭐 복잡한 행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행렬이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수식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해해 두면 대학 가서 되게 편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세개 두자라는 뜻이지 예전처럼 행렬의 복잡한 연산 이런 것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까지만 이러면 잘 이해하고 이런 게 수학에 이런 표현법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단지 행렬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성분에 복잡한 걸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했던 방정식, 부등식, 이런 함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행렬은 그냥 뭐고요? 도구고요. 행렬 안에 복잡한 걸 집어넣어서 문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표현법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3차 방정식, 그리고 간단한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행렬의 도구로 쓰는 되게 중요한 논제를 여러분들이 잘 연습하면 충분히 행렬도 여러분 걸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됐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통석 1을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공통석 2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